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900만 명분, 전 인구의 2배만큼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계약한 양만큼 중요한 게 순차적으로 실제로 국내에 얼마나 들여오느냐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7월 이후는 돼야 본격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현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계약한 1,300만 명분을 더해 총 3,300만 명분이 도입됩니다. 지난 4월 9일 제안하고 4월 23일 어제 그 물량을 추가 구매 물량을 확정하고 오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9,900만 명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 집단 면역에 필요한 목표치 3,600만 명의 3배 가까운 수치에 달합니다. 다만 추가 물량은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돼 상반기 수급 부족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추가 물량뿐 아니라 현재 협의 중인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모두 대부분 3분기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공급분과 합산하면 9월 말까지 약 1억 회분으로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국민의 70%, 즉 3,6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도 충분히 남은 물량이. 정부는 계획대로면 9월까지 18세 이상 국민 전체 인구인 4,400만 명의 2차 접종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물량이 집중되는 3분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3분기 접종을 차질 없이 이뤄내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우리뿐 아니라 화이자에는 이렇게 각국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아예 18억 회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모든 인구가 2년 동안 맞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상당한 웃돈을 얹어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 등이 직접 벨기에에 있는 화이자 백신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EU 측은 2023년까지 화이자 백신 18억 회분을 확보하는 계약을 곧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전체 인구 4억 5천만 명이 2년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미 2차례 계약을 통해 총 6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EU는 세 번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We will have sufficient doses to vaccinate 70%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already in July. 이번 협상 과정에서 화이자 측은 첫 계약을 맺은 가격보다 25%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도 최대 1억 8,500만 회분의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국이 화이자 측과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백신 조달 기구인 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문제로 새로운 백신 제조사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대 생산국인 인도에서 연일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생산 물량의 수출을 줄이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물량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 세계 백신 부족으로 가격까지 치솟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백신 확보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백신 확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약속대로 하루라도 빨리 맞을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지쳤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공원이 북적입니다. 생활 속 불편함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조금 지쳐요. 백화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손님이 줄 설 때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문 받을 때도 조금. 언제쯤 코로나 사태가 끝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인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제 백신이 보급됐다는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주말에 이렇게 조금 나오게 됐었고
지쳐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확 높여가지고 확진자 수를 빨리 줄이고 단계를 낮춰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어떻게든 버티려 애를 써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2년 이제 제가 오픈한 것만 반대 지나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국회에서 끝까지 맞추지 말아야지. 하루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백신 도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긍정 답변을 앞섰습니다.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백신이 제대로 공급돼 예전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백신이라도 좀 나와서 얼른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김단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추가로 이제 화이자 백신을 확보를 했고 3분기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올까요? 추가 도입분은 3분기부터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래 계약한 물량은 1,300만 명분이었죠. 6월 말까지는 이미 예정돼 있던 물량 350만 명분이 들어오고요. 7월부터는 나머지 2,95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거라서 결국 상반기 백신 부족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추가되는 화이자 물량은 그럼 누가 맡게 될까요? 화이자는 현재 16세, 17세 접종이 가능한 유일한 백신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18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충분해진다면 18세 미만으로 접종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희귀 혈전증 논란으로 이제 아스트라 접종이 제한된 30세 미만에게 어떤 백신을 맞출 것인가 대안이 없었는데 화이자가 그 대체 백신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백신 효과를 높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부스터샷 이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상당히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아무 변수도 없어서 이게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돼요. 그러면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게 정부의 당초 이제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70%, 그러니까 3,600만 명이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아야 하거든요. 정부는 9월까지 총 8천만 명분이 도입되기 때문에 당초 접종 계획보다는 800만 명 많은 4,400만 명이 9월까지 그것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는 양을 확보했다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3분기에 도입이 집중됐고 이 도입이 집중된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문제없이 마치느냐 이겁니다. 추가된 화이자 물량뿐 아니라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같은 나머지 백신들도 7월 이후에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말한 4,400만 명 접종을 위해서는 이 3달 동안 3,200만 명을 맞춰야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20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를 이달 말에는 250여 곳으로 늘려서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지금은 접종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화이자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2분기에 모더나나 뭐 다른 백신들도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계약한 백신이 사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모더나 또 노바백스, 얀센 이렇게 세 종류의 백신이 더 있죠. 특히 모더나의 경우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2천만 명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4월 말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협의 중인 상황이고요. 이 노바백스, 얀센도 상반기에는 고작 소량만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와 4분기에 몰릴 물량을 최대한 7, 8월로 당기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때까지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또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